안녕하세요. 오늘은 23번째 조폭과 검사 사이 경금. 오늘 이제 경금일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할 건데, 경금일간이 10간 중에서 조금 가장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은 단단함, 차가움, 냉정, 의리, 결단성. 자, 이런 말씀드리면 어떤 게 생각나세요? 군인, 경찰, 검찰, 그런 어떤 형사? 뭔가 이렇게 경직되고 딱딱하고 무섭고 카리스마 있는 거. 그거 생각나시죠? 그래서 경금은 조폭과 검사라고 써놨는데 사주 구조가 같습니다. 조폭하고 검사는. 그럼 뭐가 다르냐? 자란 환경이 달라요. 그래서 자, 우리 부모님들이 상당히 중요한 말씀인데, 어렸을 때 자식들이 정말 편안하고 사랑받고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게 여기서 좀 나타나는 거예요. 사주가 거의 같은데 부모님이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고, 부모님 사이가 어떻게 편안하고 온화한 가정에서 또 사랑받을 수 있는 환경에서 자란 애들은 검사가 돼요. 그런데 자, 어떤 이유 때문에 일찍이 부모님이 이혼했다. 그래서 엄마, 할아버지 밑에 자랐다든지 할아버지 밑에서 자랐을 경우에 문제가 생깁니다. 정서적인 불안 때문에 삐뚤어나간다. 그래서 주먹은 다 쥐고 의리 있게 사는데, 하나는 골목에서 주먹 잡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조폭이고, 드러난 상태에서 의리와 소신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가 법조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자, 의리, 결단성, 소신, 고집, 요건 이제 계절적인 의미에 뭔가 이렇게 수렴하는 것, 즉 결실을 얘기해요. 결실. 우리가 뭔가를 했으면 결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결실에 관계되는 거예요. 자, 이런 어떤 장점이라면 장점인 이런 의리, 결단성, 소신, 이런 것도 있지만, 단점은 뭐냐면 융통성이라든가 유연성, 포용력이 부족해요. 그 대신 전체적인 스케일이 크다. 대표적인 게 고 박정희 대통령 사주가 경신일주예요. 경신일주. 그 다음에 현대그룹의 왕회장 정주영 회장님도 경신일주예요. 경신일주가 의리 있고 밀어붙이는 데는 확실합니다. 경신일주. 그래서 전체적인 스케일이 크다. 다른 거에 비해서는 경신일주 크다. 그래서 이 금일간은 식신상관을 수를 통해서 어떻게 드러내는 것이 꿈이라는 거예요, 항상. 그러니까 사주에서 경금이 있으면 수가 있어야 돼요, 이런 식으로. 이걸 통해서 드러낸다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여기가 수가 있죠, 좀 약하지만 경금인데 수가 좀 약하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드러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자기의 꿈을 이렇게 드러낸다는 거예요, 금일간. 자, 경금일간 입장에서 봤을 때 10가지의 별이에요. 비견, 겁재, 식신, 상관, 편재, 정관, 정재, 편재, 정재, 정관, 편관, 정인, 편인. 즉 경금, 나와 같은 경금과 신금. 자, 이 경금 양이죠. 이것도 양이죠. 이럴 때는 비견. 나와 같은 오행인데 음양이 다르죠. 우리가 겁재라는 신금과 유금.
그 다음에 경금이 생하는 거예요. 금생수. 자, 경금도 일간도 양이고 임수해수도 양이고 이럴 때는 식신. 경금은 양인데 계수와 자수는 음이죠. 어떤 상관. 자, 이제는 경금이 상대편을 극해요. 금금목. 자, 경금도 양, 간목과 임목도 양. 이때는 편재. 뭔가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거죠. 편재. 그 다음에 을목은, 을목과 묘목은 음이죠. 이때는 정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는 반대로 상대편에서 나를 극해. 상대편에서 경금을 극해요. 즉, 화극 금이죠. 병화와 사화는 양이죠. 이때는 편관이에요. 편관. 그 다음에 정화와 오화는 음이죠. 이때는 음양 조화를 이뤘기 때문에 그걸 정관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나를 생해주는 거예요. 즉 토생금이죠. 무토, 진토, 술토는 다 양이에요. 이때는 편인이라고 해요. 경금 입장에서 무토, 진토, 술토는 편이라고 하고 기토, 축토, 미토는 음이기 때문에 일단 정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0가지 별, 비견, 복재, 식신, 상관, 편재, 정재, 정관, 편관, 정인, 편인. 그래서 10개의 별, 즉 경금 일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요 주위에 있는 이런 오행들이 나한테 어떤 별인지, 자, 그거를 요 표를 보시고 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처음부터 이걸 외우려고 하면 헷갈리니까 이렇게 보고 자꾸 써보세요. 이렇게. 그러면 내 것이 되는 겁니다. 사주를 보면은 경금 일간 이렇게 있죠. 임수. 금 입장에서 수는 어느 게 있어요? 여기 있죠. 여기 있어. 그러니까 이것도 양, 이것도 양이죠. 이때는 우리가 식신이라고 식신. 오화는 화는 나를 극하죠. 정관. 같이요. 우리가 간여지동이라고 얘기한다고 그랬죠. 간여지동. 그러니까 이거는 비견. 자, 간목은 내가 극을 하죠. 음량이 같으니까 편재. 여러분 다시 나를 극하죠. 정관. 정화 나를 극하죠. 음량이 같죠. 편관. 신금은 나와 같은 기운이죠. 비견. 이렇게 되면 사주의 분포를 보세요. 일간을 기준해서 같은 오행이 하나, 두 개 있죠. 나를 생해주는 여기에서는 토가 없네. 토기운이라서 토기운. 이 토기운이 인성인데 그러면 어머니의 인연이 약하다. 어머니 덕이 없다. 일단 그렇게 단편적으로 볼 수가 있죠. 남자 사주죠. 그 다음에 이 관이라는 건 여기서 정관, 편관, 이 관은 남자는 자식이죠. 또한 직장이고, 또한 명예. 이 임수는 식신. 내 경금 일간이 이 임수를 통해서 또 뭐예요? 식상을 통해서 드러내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주에서 보면 신금이니까 이건 겁재죠. 얘는 정관이고 얘는 편관. 그 다음에 또 정관. 유금은 겁재. 금생수죠. 이건 상관이라고 상관. 그 다음에 이거는 다시 편관이죠. 겁재. 자, 이 여자 사주인데, 이 관이 남자라고 했죠. 하나, 둘, 셋, 넷. 여자 사주에 남자가 4명. 피곤하겠네요. 이 남자 만나야 되고, 이 남자 만나야 되고. 즉, 여기 보면 상관이라고 하는데, 상관은, 자, 꿀팁입니다. 사주 통변
사주 분석할 때 이렇게 상관을 깔고 앉아 있으면 이 주인이 깔고 있으면 여기에 남자가 들어올 수가 없겠죠. 네. 그래서 이 상관이 관을 극하는 관. 이렇게 관을 극한다는 거예요. 상관이. 그래서 이 여자는 남자 복이 없다. 외관상으로 봤을 때는 뭐 4명이나 되니까 좋을 것 같지만 어느 한 남자의 만족을 못해. 즉 일부 종사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이 사주. 여자 사주 특징이. 그 다음에 이제 경금 입장에서 이거는 겁재. 자, 무토는 이거 편인이죠. 나를 도와주죠. 무토는 저쪽에. 그 다음에 이거는 편관. 그 다음에 정관. 축토는 다시 정인. 이거는 편재. 이거는 상관. 이렇게 사주죠. 상관. 그럼 이 사주에서 경금일간이 남자인데, 자, 요것이, 여기서 요것이 배우자입니다. 배우자. 배우자와 같은 자리에 있죠. 이렇게. 이 자리, 요게 정상적인 이렇게 구조입니다. 주인공 바로 지지에 편제를 깔고 있다는 건 바로 집사람 이렇게 같이 한 기둥에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편인이 있고 또 정인이 있죠. 인성이 이렇게, 이게 어머니 자리라고 했죠. 어머니 자리에 정인이 있고, 자, 이 시주는 이 사람 인생에서 유소년 시절, 청년, 중년, 말년이죠. 이때 편인은 만학을 얘기합니다. 만학. 늦게 공부한다. 혹은 어머니가 또 어떻게 돼? 아빠가 재혼하든지 초벌 줬을 때, 그때 이 어머니라고 또 볼 수 있어요. 그럼 대부분은 요즘에 늦게 공부한다. 이렇게 보세요. 마음의 양식. 그렇죠? 공부한다. 늦게. 자, 그런 식으로 보는 게 우리가 훨씬 더 설득력 있죠. 자, 이 경금 입장에서 보면은 다 똑같아요. 이 경금의 특징, 특히 이렇게 이제 간여지동이라고 우리가 배웠잖아요. 이렇게 간여지동이 되면은 굉장히 기운이 강한 거예요. 아까 처음에, 자, 박정희 전 대통령하고 현대그룹 정주영 왕 회장님의 사주 일주가 경신일주라고 했죠. 우리가 뭐 너무 대표적인 인물이니까 느낌이 팍 오죠. 아, 그때 그래서 그런 훌륭한 분들이 이렇게 그 일을 업무 추진하는 걸 보면은 물론 다른 여러 가지 좀 문제점도 있었겠지만 큰 틀에서 봤을 때 제가 여기서 뭐 어떤 성향을 이렇게 한쪽으로 이렇게 적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결단성 있고 소신 있고 고집이 있어서 뭔가를 어떻게 밀어붙이는 거. 그죠? 추진력이 강하다는 거야. 그 대신 또 이런 사람이 융통성이 있고 유연성이 있고 포용력이 있으면 말이 안 되죠. 그러면 그렇게 밀어붙이지 못하지. 좌고 우면하면서 내가 어떻게 앞으로 나갈 수 있겠어요? 그게 안 되지. 그죠? 그러니까 사람은 자, 이제 사시면서 서로 배우자 사이에 배우자의 장점을 보고 사시라는 거야.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장단점을 동시에 봐버리면 어떻게 돼? 사람은 참 못 살지. 짜증나서. 그래서 궁합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내가 부족한 기운을 상대편이 가지고 있다. 그게 좋은 거예요. 아주 이상적인 거죠. 어떻게 한 사람이 모든 장점만 가지고 있고 단점이 없을 수가 없잖아요. 내가 단점을 내 배우자가 어떻게 돼요? 보완해 준다고 하면 그게 궁합이 잘 맞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면 이제 이 경신일주가 특히 뭔가 추진력이 있다. 그 다음에 의리가 있다. 결단성이 있다. 이렇게 뭔가 뚜렷해요. 자, 이렇게 되면은 배우자는 어떨까요? 배우자는 좀 피곤하죠.
윗놈을 치면 꼼짝 못해. 어떻게 뭐 조언 아니면 무슨 얘기를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돼. 가만히 있으라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 여자가 이런 식으로 완전히 정말 오싹할 정도로 말에서 사기가 느껴지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이 경금일간이 조폭과 검사니까 어떻게 돼요? 뭔가 어떤 포스가 느껴지죠. 그러니까 이 군인, 경찰, 검찰 이런 쪽에 그 다음에 밤의 황제, 조폭 이게 다 경금일간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경금이 그런 융통성, 유연성, 포용력은 없고 장점은 의리가 있고 결단성이 있고 소신이 있고 고집이 있고 이렇게 밀어붙이는 것 자신이 있다. 그 다음에 스케일이 크다. 자, 술로 비교하면은 경금일간은 막걸리를 아주 평범하게 이렇게 고추 하나 고추장에 찍어 먹는 그런 스타일이고 신금 까깔스럽잖아요. 신금 양주. 자, 이 경금은 질보다 양, 신금은 양보다는 질. 그러니까 같은 금인데 음금과 양금이 엄청 차이 나죠. 그러니까 이런 특성을 알면은 내가 상대편 대할 때 여기에 맞게끔 조치를 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주를 알면은 사회생활이라든가 가정생활에서 정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지혜롭게 살 수 있는 방법이죠. 30년, 40년 동안 살아온 사람을 내가 그 성격을 바꾸겠어요? 아니면 성질을 바꿔놓겠어요? 그건 안 되거든. 그러니까 내 배우자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살려서 서로 융합해 가는 게, 즉, 그런 기술을 배우는 게 우리가 사주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주라는 거는 우리가 지혜롭게 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상 이제 경금을 마치고, 다음 주가 그러면 9월 6일, 9월 9일 날, 이제 9월 9일 날 강의할 건데, 지금 2개 남아 있습니다. 2개 중에 하나 오늘 뽑고, 나머지 하나는 자동적으로 다음 13일 날 추석인데, 그러면 17일 날 하는 건 하겠습니다. 보시면 9월 9일 날 신금하고 9월 9일 신금,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신금한 다음에 무토가 마지막. 제가 무토일간인데 맨날 중에 하게 되어 있네요. 네, 감사합니다. 자, 행복한 삶으로의 초대. 골라먹는 사주패를 모십니다. 저는 돗자리 시험이었고요. 오늘 남은 시간도 행복하시고 건강하십시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